27쪽에 나오는 차트 최신 기출 문제 제4작업 이를 제4작업인 것이냐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나와있죠.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그러니까 조건하고 이제 출력 형태를 참고하셔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건의 1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차트 종류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번에 데이터 범위에 보면은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자세하게는 안 주어져 있죠. 근데 그림을 보면은 어떤 범위를 잡아야 될지 이제 알 수가 있죠. 출력 형태를 같이 보면서 자, 일단 가로축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니까 가로축에는 뭐가 들어가죠? 루이, 레옹, 지니. 얘가 뭐야? 얘네들이 바로 이제 제품명이 되는 거죠. 제품명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세로축에는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이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는데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는 건데 단 레온하고 이지전자인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레온하고 이지전자, 티파니 빼고. 그래서 이제 제조사 중에서 이제 레온인 것도 있고 이지전자인 것도 있고 티파니인 것도 있는데요. 티파니인 건 빼고 레온하고 이지전자인 제품명만 골라서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일단 제품명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제품명을 잡아주시는데 일단 21버전에서는 이게 좀 이렇게 편리하게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잡는 그 방법이 조금 이제 편리하게 바뀌어가지고 일단 제품명을 다 잡아요. 제품명을 다 잡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C4부터 C12까지 전부 다 잡아주시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티파니인 거 이제 퍼플하고 로사 프린터를 클릭해주면 얘네들이 제외가 돼요. 제외가 돼요. 요게 가능해졌죠. 예전에는 이제 이전 버전에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여기가 이제 퍼플하고 로사 프린터가 중복으로 잡히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이 버전에서 바뀌어가지고 다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퍼플하고 로사 프린터를 클릭하면은 얘네들이 제외가 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이 제품명이 가로축에 들어갈 내용들이고 세로축에 들어갈 내용들은 뭘까요?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 이거는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판매 수량을 잡아주시는데 티파니인 것만 빼고 잘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판매 수량을 또 잡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판매 수량 중에서 이렇게 이제 판매 금액을 먼저 잡아줘야 되겠네요. 이제 다시 이제 그래서 제품명의 그 티파니인 건 빼고 잘 잡았고 판매 금액 먼저 잡아줄게요. 판매 금액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판매 금액 중에서도 티파니인 거를 갖다가 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티파니인 판매 금액과 이제 그러니까 퍼플인 거 하고 이제 로사 프린터 두 개에 대한 판매 금액을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가지고 빼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 수량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판매 수량을 전부 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판매 수량 중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퍼플하고 로사 프린터인 판매 수량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다시 클릭하셔가지고 제외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잡다보면 이렇게 엉뚱한 범위가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런 경우도 엉뚱하게 잡힌 범위도 빼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 엉뚱한 범위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쓸데없는 범위가 포함이 된다면 자, 차트 이상 넣어볼게요. 한번 그림이 이쁘게 안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요게 이제 포함되지 말아야 될 범위가 포함돼서 들어갔어요.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갖다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지 말았어야 될 범위 갖다가 도로 클릭해가지고 빼주면 돼요. 빼주고 다시 이제 삽입에 차트 그룹에 요거 이제 새로 뜬 가로막대형 차트 삽입을 클릭하셔가지고 2000 세로막대형의 첫 번째 거죠. 묶은 세로막대형을 클릭하시면 이 그림이 나와주는 거죠. 이게 나와줬는데요. 이게 나오면 1차 성공하신 거예요. 이 그림이 나와주면 아까처럼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요게 지금 보셨듯이 지금 보니까 가로축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제품명이 들어갔고 세로축에는 판매 금액과 판매 수량이 일단 들어갔죠. 그리고 티파니인 거는 제외가 되었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나중에 이제 그 데이터 선택해서 빼주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요게 이제 2021 버전에서 이제 엑셀의 차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범위 잡는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이 방법을 이용해서 잘 잡아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하시면 뭐가 되는 거죠? 일단은 조건이 2번까지가 다 되는 거죠. 이제 2번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잠시 후에 3번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3번에서도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3번 위치를 이렇게 차트 시트로 보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작업을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죠. 이 차트를 갖다가 3번을 조건의 3번을 보시죠. 조건의 3번을 보면은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새 시트로 이동할게요.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 탭의 오른쪽에 보면은 차트 이동이라고 나오죠. 차트 디자인 탭에 오른쪽에 차트 이동 가셔가지고 차트 이동해서요 차트를 넣을 위치를 새 시트로 놔요. 새 시트로 놓고 일단 확인 누르세요. 확인 누르시고 이러면 제가 이제 차트가 차트 시트로 가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차트가 차트 시트로 가야 되는 거고 일단 차트 1번 하면서 차트 시트 이름이 나와 있는데 얘가 어디로 가야 되죠? 이름도 바뀌어야 되고 요게 이제 제3작업의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얘가 차트 1번 시트를 갖다가 드래그 앤 드롭 하셔가지고 제3작업의 오른쪽으로 보내주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시트 순서를 변경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뭘 할 수가 있어요? 시트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트 이름 변경할 건데 여기 이제 제4작업 시트가 미리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4작업 시트를 만들어 놓지 마시고 차트 1번 요 시트를 갖다가 더블 클릭하고 요 시트 이름을 갖다 제4작업 시트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답안 파일을 전송할 때 왼쪽서부터 제1작업, 제2작업, 3작업, 4작업 순서대로 이제 시트가 배열이 된 상태에서 이 상태의 답안을 잘 저장해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까지 되실 땐 4번도 금방 될 수가 있겠죠.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출력 형태 보세요. 출력 형태 보면은 막대기가 두께가 좀 널찍하죠. 그럴 때는 얘 좁으면은 얘가 막대기 너비가 좁으면은 자 차트 영역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 탭에서 레이아웃 3번을 먼저 하고 차트 스타일 1번을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차트 막대기 너비가 좀 널찍하게 나왔죠. 대부분 널찍하게 제시가 돼요. 막대기 너비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스타일 1번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3번을 주시면 돼요. 차트의 막대기 너비가 나중에 만들었을 때 넓어져요. 나중에 이 방법 아니고도 그 막대기 너비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일단 여기 차트 스타일 1번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레이아웃 3번을 적용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차트를 완성시켰을 때 막대기 너비가 넓게 이제
조정돼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자, 5번을 보면 영역사식 나와있네요. 영역사식은 이제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에 대해서 하라는 소리죠. 차트 영역은 글꼴을 갖다가 굴림 11포인트로 하라는 얘기네요. 차트 영역 전체 걸쳐서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이제 차트 영역 요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해주면 돼요. 차트 제목 영역의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해주면 차트 영역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글꼴, 자, 아래 한글에서는 요걸 하나씩 다 들어가가지고 바꿔줘야 되는데 MS 오피스의 차트, 자, 엑셀 차트와 파워포인트 차트는 그렇지 않죠. 그냥 여기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한 번에 다 바꿔줄 수 있어요. 차트 제목을 빼고 다. 일단은 글꼴이 굴림이죠. 차트 영역 클릭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 굴림 주시고, 글꼴 굴림 주시고,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11포인트 맞죠? 11포인트를 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채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질감을, 그러니까 차트 영역을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그 서식을 채워주고 싶다면 어디로 가요? 서식 탭으로 가시는 거죠. 차트 영역 클릭하고 서식으로 가셔가지고 서식에 어디? 도형 채우기로 가는 거죠. 도형 채우기 가셔가지고 뭘 주는 거예요? 질감. 질감 가셔가지고 파랑 박엽지 질감은 5번째 줄의 첫 번째 얘가 바로 파랑 박엽지 질감이 되는 거죠. 이걸 적용하고, 그리고 또 이제 차트 영역에 대한 설정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림 채우기 배경, 흰색 배경 1 돼 있고, 요거는 그림 영역이 어딘지 아시죠? 막대기가 들어있는 네모난 공간이 바로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을 클릭하고, 그림 영역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가지고 도형 채우기에서 이렇게 테마색의 흰색 배경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5번까지가 다 되는 거죠. 이제 영역 서식을 채워주는 내용이었고요. 6번도 이제 6번은 제목 서식인데 차트 제목을 편집해 달라는 얘기죠. 일단 제목 서식을 편집해 주기 위해서는 제목을 먼저 이렇게 입력해 줘야 되겠네요. 레온 및 이지전자 제품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요. 맞죠? 지금은 차트 제목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바꿀 수가 있죠. 여기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차트 제목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주시고 여기다 써요. 여기다가 레온 및 이지 전자 제품 판매 현황 이렇게 입력하시고, 요 차트 제목의 글꼴이 어떻게 돼요? 굴림 굵게 20포인트 맞죠? 굴림 굵게 20포인트로 주시는 거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굴림 굵게 20포인트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뭘 주면 돼요? 서식에 가셔가지고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1에다가, 그리고 외곽선 주시는 거죠. 외곽선은 도형 윤곽선 테마색 검은색 주시면 되겠고요. 외곽선은 뭘 주라고, 어떤 색깔 주라고는 안 주어져 있는데 그냥 검은색 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되신 거예요? 6번까지 된 거죠. 7번을 보면 서식 나와 있죠. 서식 판매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설명으로 변경하는 보조축으로 해달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판매 금액 계열인데 파란색 막대가 마침 판매 금액인데요. 계열은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어요. 계열은 판매 금액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지금 마침 판매 금액이어서 판매 금액 계열 밖에 못 잡죠. 어차피 지금 판매 수량은 거의 안 보이니까, 그죠? 여기서는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판매 수량 계열, 그러니까 판매 금액 또는 판매 수량 계열을 잡아주면 되는데 판매 금액을 잡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판매 금액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 탭으로 가요.
차트 디자인 탭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가시는 거죠. 차트 종류 변경 가셔가지고 보니까 차트 종류 변경의 모든 차트에서 어디로 가요? 혼합으로 가는 거죠. 혼합으로 들어가져 있고 여기서 바꿀 수가 있죠. 무엇을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판매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가 지금 현재 뭘로 되어 있죠?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보조축을 체크해 주세요. 그럼 여기가 이제 그 판매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되는 거고, 또한 얘가 보조축으로 지정되면서, 그죠? 확인 눌러주면은 이제 판매 수량이 아까 안 보였었는데 판매 수량이 나타나게 되죠. 즉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 수량 계열과 판매 금액 계열을 모두 읽을 수 있는 차트로 설정이 된 거죠. 왼쪽 있는 축의 내용 가지고는 판매 수량을 읽을 수가 있겠고,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축의 내용 가지고는 이제 판매 금액의 내용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그 표식 네모 크기 10을 설정해 달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표식의 옵션을 설정해 달라는 얘기죠. 표식의 옵션을 갖다가, 표식은 이런 걸 표식이라고 하죠. 꺾은 선에 달려있는 도형 같은 걸 이렇게 표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표식의 그 모양은 네모이고 크기는 얼마? 10으로. 자, 파워포인트 차트에서는 요거를 알아서 이제 그림만 주어져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친절하게 주어져 있죠. 자, 표식 옵션에 들어가는 거고, 표식 옵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판매 금액 계열에 대해서 클릭하시고 어디로 가요?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셔가지고,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셔가지고 어디로 가요? 표식 옵션에 가기 위해서는 어디였죠? 채우기 및 선이었죠. 채우기 및 선에 가셔가지고 표식으로 가는 거죠. 표식으로 가셔가지고 표식 옵션으로 가는 거예요. 표식 옵션 가셔가지고 표식 옵션의 기본 제공을 갖다가 선택하시고, 형식을 뭘로 해요? 형식을 갖다가 네모로 하고 크기는 얼마? 1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건 10으로 주시면 되겠죠. 크기 10으로 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하시면 표식의 옵션이 설정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표식 옵션 설정하는 내용까지 해보셨고요. (217이라는) 그 레이블이 들어가 있는 다큐 프린터였죠. 다큐 프린터에 어디다 넣는 걸까요? 판매 수량? 판매 금액?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에 대해서 여기다 이제 판매 수량의 다큐 프린터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을 달아달라는 얘기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일단 다큐 프린터를 판매 수량을 클릭하면 일단 판매 수량 전체가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넣으시게 되면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서 다큐 프린터만 잡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다큐 프린터만 다시 한번 원클릭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가셔가지고 데이터 레이블 가셔가지고 데이터 레이블에서 뭘 해주면 돼요? 바깥쪽 끝에를 놓으시면 이제 그 막대기의 바깥쪽 끝에 데이터 레이블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데이터 레이블까지, 그러니까 레이블 값을 표시하는 내용까지 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을 주시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지금 눈금선이 어딜 말하는 거죠? 요 선을 말하는 거죠. 그림 영역을 가로지른 요 가로 눈금선을 말하는 거죠. 이 가로 눈금선의 그 모양은 무엇으로? 파선으로 하라는 거니까, 요 눈금선 희미하게 보이네요. 눈금선을 클릭하고 서식에 가셔가지고 도형 윤곽선에 가셔가지고 테마색의 검은색을 일단 주셔가지고
좀 더 진하게 보이게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색깔을 좀 잘 보이는 색깔로 하시고, 그 다음에 대시에 가셔가지고 대시에서 뭘 해주면 돼요? 파선을 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눈금선이 좀 또렷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일단 여기 7번 서식에서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의 내용까지 하신 거죠. 첫 번째는 축의 테두리 먼저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기본 세로축, 보조 세로축, 가로축 모두 다 테두리선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을 레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축서식창을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경계값을 먼저 설정하셔도 되는데, 경계값은 여기선 따로 설정한 내용이 있을까요? 보니까 경계값 최소 최대는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 그죠? 그 여기서 이제 채우기 및 선으로 가셔가지고 채우기 선의 선 범주에서 실선으로 주시고, 색깔은 검은색을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보존 세로축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선을 실선으로 주시고, 색깔을 검은색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가로축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채우기 및 선에서 실선에서 검은색 주시고, 그럼 이제 세 개의 축이 모두 다 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선을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축의 테두리 설정하시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축의 경계 및 기본 단위 설정하시는 내용인데, 기본 세로축에서는 할 내용이 없었죠. 그죠? 보조 세로축을 같이 보면은, 보조 세로축의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축서식창을 띄워서 보시면은 지금 채우기 및 선이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서 네 번째 아이콘으로 가요. 네 번째 아이콘 축 옵션으로 가셔가지고 축 옵션에 축 옵션으로 가세요. 축 옵션에 축 옵션 가셔가지고 일단 최소값은 얼마예요? 0이죠. 그리고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이제 50만이네요. 최대값 50만을 찍어주시고, 여기가 50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단위 기본 단위 얼마일까요? 10만이죠. 기본 단위 10만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보조 세로축의 그 축의 경계값, 최소값은 0이고 최대는 50만이고 그리고 주단위는 10만 이렇게 설정하신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축의 그 경계 및 기본 단위를 설정하시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제 축의 표시 형식을 설정하시는 건데, 여기선 축의 표시 형식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축은 따로 안 하셔도 되겠죠.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 그럼 뭘 해주면 되냐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0으로 나왔죠.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여기 그 기본 세로축의 최소값이 0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에서는 하이픈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보이는 경우인데, 하이픈이 0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거나, 아니 반대로 0이 하이픈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거나, 지금은 뭐요? 0이 하이픈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축 옵션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뭐가 있어요? 눈금도 있고 레이블도 있고 표시 형식도 있죠. 표시 형식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뭘로 바꿔요? 범주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회계로 바꿔요. 회계로 바꾸면 일단 통화기호가 들어가네요. 통화기호는 필요가 없죠. 통화기호는 원이 이제 기본 설정되어서 들어가는데, 통화기호는 필요 없으니까 없음 하시겠죠. 없음. 그럼 이제 범주 회계로 놓으시고 기호를 없음으로 해주시면은 여기 0이 하이픈으로 표시가 돼요. 그럼 만약에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건 하이픈인데 출력 형태는 0으로 되어 있다. 그때는 반대로 이제 뭘 해주면 될까요? 범주를 회계에서 숫자로 바꿔주세요. 숫자로. 그때는 그러니까 0을 갖다 하이픈으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범주를 갖다가 회계로 놓으시고 통화기호가 없다면은 통화기호 없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8번 법례명을 변경하고, 이 말은 법례명을 변경하라는 거는 뭘 하라는 소리죠? 여기 출력 형태 보니까 판매 수량 단위다가 한 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 여기가 두 줄로 되어 있죠. 아이고, 이 두 줄 갖다가 한 줄로 나오게 해달라는 얘기죠. 이걸 이제 두 줄로 나오는 법례명을 한 줄로 나오도록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선 어디로 가는 거였죠? 법례 영역을 클릭하고 하셔도 되고, 그냥 차트 영역을 클릭해도 되고, 어디 가시는 거냐면 데이터 선택이죠. 차트 디자인 탭에 데이터 선택. 그러니까 법례 이름을 바꿔주는 건데 법령 서식 가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데이터 원본 선택, 데이터 선택에 가셔가지고 하시는 거죠. 자, 요거는 일단 데이터 원본 선택, 법령목 계열에서 판매 수량 단위대 얘를 클릭하고 편집으로 가셔가지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요게 이제 법례 서식에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선택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게 잘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요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요런 사례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오죠. 자, 일단 요거는 법령목 계열에서 판매 수량 단위대를 클릭하고 편집으로 가셔가지고 여기다 이름을 직접 다시 써주면 돼요. 한 줄로. 그 이름이 바로 판매 수량 괄호 열고 단위 콜론대 하고, 이름을 직접 입력하시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법례 이름이 바뀌어져 있죠. 이렇게. 법례 이름 바꿔주시는 거는 이제 법례 서식이 아닌 데이터 선택 가서 하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이 차트 예제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서도, 사람의 몸에서도 쓸개즙 어디서 생산돼요? 쓸개즙. 이 얘기는 아니지만 쓸개즙. 담즙은 어디서 생산되는 거죠? 쓸개가 아니고 간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개즙은. 그래서 쓸개즙이니까 당연히 쓸개에서 생산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쓸개가 아니고 어디요? 간에서 생산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간에서 생산된 쓸개즙인데 쓸개 보관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요 마찬가지로 이제 법례가 아니고 요건 뭐야? 법례에서 바꿔주는 게 아니고, 법례 서식에서 바꿔주는 게 아니고 데이터 선택에서 바꿔준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법례 이름을 좀 바꿔주셔야 되는 경우도 이제 존재해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특히 파워포인트 차트에서도 그 차트가 살짝 그 설정이 잘못되면은 법례 이름이 잘못된 경우도 있는데, 법례 이름을 그때 가서 또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 선택에 가셔가지고 법례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8번의 법례명을 변경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 도형은 이거죠. 최고 판매 수량, 요걸 만들어 달라는 건데, 뭐야? 이거는 말풍선 도형이죠. 요거는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안에 가셔가지고 도형으로 가셔가지고 뭐요? 설명선에 두 번째 있는 거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갖다가 클릭하고 얘를 갖다가 여기쯤에다 잘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말풍선 도형을 그리셨는데 보니까 꼭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지의 모양은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절할 수 있죠. 꼭지 크기하고 모양 조절할 수 있는데, 바로 꼭지 부분에 보면 뭐가 있어요? 꼭지 부분에 보면 노란색 조절점이 있죠. 노란색 조절점을 가지고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 도형에다 써주시는 거죠. 도형에다가 이제 최고 판매 수량이라고 입력해주세요. 최고 판매 수량이라 입력하시고, 도형의 서식은 어떻게 해요? 도형의 서식은
홈 탭에 가셔가지고 일단 채우기 색깔 테마색에서 흰색으로 주시고 글꼴 색깔은 검은색을 주세요. 글꼴은 이렇게 뭘로 하란 말이 없으니까 그냥 기본 설정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요거 맞춤에서만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하셔가지고 글자가 도형의 가운데로 가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면 차트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